이슈토크입니다. 부산 해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개월 전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 양상도 보여 양극화가 우려되는 만큼 부산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은 어떻게 될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 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흐름을 좀 타고 갈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올해 좀 어땠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예, 그 구체적인 변동률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시장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가격 변동률은 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승 과정 속에서도 소위 말하는 양극화라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 과거의 도량형인 33평짜리 기준으로 10억 이상 호가가 나오는 지역이 있고 네. 또 최고 호가는 지금 15억짜리 형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의 그 이전 가격이 33평짜리 기준으로 약 7억, 8억 했던 것들이 이렇게 가격이 높게 올라간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은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33평짜리 기준으로 기타 일부 지역에서는 3억에서 4억 내외 정도 했던 아파트들이 오히려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면서 변동률이 거의 없는 지역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변동률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은 33평짜리 기준으로 해서 호가 기준이긴 하지만 15억 이상 가는 아파트가 나오는 반면에 33평짜리 기준으로 3억에서 4억 되는 아파트들의 가격 변화가 전혀 없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1년 동안의 그 우리 지역의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요. 네. 가격이 높게 올라갔던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지역의 경우에는 1년 정도의 상승률이 대략 한 7% 이상 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뭐 동래구를 제외한 뭐 진구라든지 연제구, 그다음에 그 남구 같은 지역들에서는 1년에 한 2% 정도의 가격 상승률이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타 지금 일부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가격 변동률이 없거나 아주 미미하게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세에 대한 사항을 같이 말씀드리면은요. 네. 전세 가격은 지난 5월 달까지는 매우 안정세를 쪘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6월 이후부터 가격 상승이 나타나서 한 달에 매매 가격이 아닌 전세 가격 기준으로 0.3% 내외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 전세 가격도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세가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임대차 3법의 뭐 부작용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세 시장에 대한 것들이 좀 불안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이 전세 시장의 불안 요소는 결국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지금 그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한 집에 들어가서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했을 때 무조건 4년 정도 거주한다는 전제하에 전세 가격을 올려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보니까는 네네. 실제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전세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도까지 그 신규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아직까지는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서울과 수도권과 같은 그런 심각한 전세난 그리고 전세 가격의 상승은 앞으로도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계약을 2년 추가를 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네. 없이. 그렇기 네.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계약하기 전부터 전세가를 올려받으려고 그렇죠. 이 전세가 상승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는 뭐 신규 아파트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처럼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그렇습니다. 거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해수동 지역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규제 지역이
규제가 풀리면서 해수동 같은 경우는 이 매매가라든지 뭐 전세가라든지 네.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도권이랑 그렇다면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랑 좀 비교를 한다면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지금 현재의 정부의 규제 정책이 소위 말해서 뭐 33번째가 나왔느니 32번째가 나왔느니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 대부분의 규제 정책이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뭐 다만 뭐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동 지역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네네. 그게 해제가 돼가지고 현재는 규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처럼 규제 지역이 있는 지역과 우리 부산 지방 지역이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세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그런 적용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정확히 받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규제가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남아져 있는 서울 수도권과 그리고 수요가 비교적 줄어들고 있는 즉 지방 지역의 경우는 인구도 좀 줄어들고 있고 또 가계 소득도 줄어들면서 신규 수요가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는 과정 속에서 경쟁력이 서울과 지방을 비교해 봤을 때 지방이 서울보다는 훨씬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따라서 규제가 가해지는 상태에서 규제에 대한 효과가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 지역에 더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표현대로 얘기하면은 가격 안정세가 지방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규제가 가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의 가격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규제 속에서도 서울과 수도권만큼 가격이 높게 올라가는 일부 지역도 있다. 네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높은 호가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고 반면에 조금 외곽 지역 같은 경우나 가격이 기존에 올라갔지 않았던 지역의 경우는 매매 거래가 되지 않아서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입주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거의 이전을 못하게 하는 아하. 이런 잠김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서울과 지방의 규제에 따른 효과는 서울보다는 지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방에서도 또 양극화 이상의 차이가 나면서 규제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과 많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 극심하게 차별화되는 현상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규제 지역을 재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어느 때든지 간에 충분하게 규제를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정량적인 즉 수치적인 차원에서는 규제 지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분명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이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것들은 이 정량적인 수치 이외에 정부의 판단, 즉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 감정이라든지 그 지역의 경제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규제를 재지정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네. 이 지역 감정이라든지 특히 내년에 있을 우리 그 시장 보궐선거 보선거 같은 있죠. 것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독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좀 높단 말이죠. 네.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그 절대적인 주택 수요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이 절대적인 주택 수요자가 준다는 것들은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세대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인구가 늘어날 경우에 우리 부산에 10명의 집을 사고자 하신 분이 계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이고요. 네네. 앞으로는 10명이 과거에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는 이제는 두세 명밖에 주택 수요가 안 일어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절대적인 수요가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그 10가구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두 가구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다가 또 그 두 가구가 이왕이면은 살기 좋고 앞으로 가격도 올라갈 만한 지역에 사겠다라는 의지 이것이 결부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무척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올라가고 있고 또 정부의 그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있던 분들이 그 집을 팔아서 말 그대로 똘똘한 한 채를 사시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 똘똘한 한 채를 어디서 사겠는가? 결국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살고 싶은 분들이 많은 지역에다가 살라는 의지가 많다. 그런데 그 해당 지역은 절대적인 수요가 줄어드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지역의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는 수요자는 있고 공급이 적다 보니까는 네네. 그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바로 그 지역이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해수동을 비롯한 몇몇 개 지역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은 곳, 가격이 앞으로도 상승할 것 같으면서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을 고르다 보니 부산 지역에는 해수동 지역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군요. 네,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하니까는 네네. 외곽 지역 또는 가격이 올라갈지 않은 지역의 집들을 팔아서 한 채만 갖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한 채를 가질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살기 좋고 인프라 갖춰진 데를 가자. 비싸더라도 거기에 가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의 가격이 높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오피스텔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이 오피스텔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 네. 부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오피스텔에 대한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부산 지역이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절대적인 인구가 좀 줄 가능성이 많고 그로 인해서 이 뭐 사무실이나 업무용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과 같은 간접적인 그런 주택 시장에 대한 수요도 좀 같이 줄어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오피스텔과 같은 이런 준주거 상품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져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도 사실이긴 하지만 또 이 오피스텔 시장도 양극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또 역세권의 대단지인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정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즉 거꾸로 말씀드리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 오피스텔과 같이 소위 말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것은 틈새 시장, 그다음에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일부 지역의 경우는 가격이 강세를 띠는 적도 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이 지방 지역일수록 어려운 그러한 그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상품은 맞긴 하지만 일부 역세권, 그다음에 대단위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요가 일부 좀 남아져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 시장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양극화 현상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네. 상황이군요. 8월에 주택 매매 거래가 좀 급감을 하면서 네. 이제 거래 절벽 추세가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네. 아마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이 상승세가 꺾이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예, 하십니까? 분명히 저 또한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거래량 자체를 보면은 우리 부산에 그 6월달, 7월달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극호황기에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인 한 달에 10,000건 이상이 거래가 됐다가 네. 지금 8월달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서 5,000건 내외로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더 가을 이사철이 끝나는 과정 속에서는 이 그 거래량이 더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 거래가 안 된다는 것들은 가격도 그만큼 안정 하향세를 띌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상승에서 안정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는 변곡점에 놓여져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런데 이 변곡점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지역의 가격이 그럼 똑같이 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산 지역의 경우에도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가긴 하지만 하향 안정세가 가는 지역이 대부분인 과정 속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덜 떨어지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변곡점이 지나게 되면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를 비롯한 모든 부산 지역의 가격이 다 똑같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 시각보다는 일부 지역의 경우는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곡점에 의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이야기들을 양극화가 아니라 올라가는 지역 아주 조금, 그 다음 정체되는 지역 대부분,
그리고 폭락하는 지역 일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국면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저는 요즘 삼극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변곡점 이후에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삼극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승, 유지, 하락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서 삼극화로 나눠지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파악하게 되면 이 삼극화가 맞는 말이겠네요. 네, 그런데 이 삼극화에서 상승하는 지역이 변곡점 이후부터는 점점 그 공간적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넓게 얘기하면 뭐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올라간다고 얘기하지만 네네. 변곡점 이후에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지역 중에서도 그 전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지, 특정 이슈가 있는 아주 일부에서만 상승세가 나타나고 나머지 지역은 유지 내지는 하락으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 나오는 중에 뭐 양극화 이야기도 나왔고 조금 전 삼극화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해수동 지역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지만 뭐 아까 진구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대로 유지되는 곳도 있고 오히려 좀 가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현상이 좀 심화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수요가 그 줄어드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만 자꾸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 집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 내 집 마련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네.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자산적 가치를 유지할 때와 달리 자산적 가치가 이렇게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산적 가치를 떨어지는 지역의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 네. 그 자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는 아무리 금리가 싸다 하더라도 그 싼 금리를 대출을 끼고 사셨을 때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일부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의 경우는 과거에 크게 회자됐던 이야기 중에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개인 파산 그리고 더 나가서 금융권 또 더 나가서 지역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위기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질 수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특정 이런 지금 그 나타나는 주택 시장의 변화 모습에 따라서 양극화, 삼극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한쪽으로만 모든 인프라가 또 치우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또 역차별적인 그런 상태까지 놓여지면서 네. 아주 극심한 우리 지역의 편파적인 그런 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부산의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 부동산 시장이 하도 많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전개되기 때문에 딱 말씀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앞서 제가 삼극화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삼극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우리 뭐 많은 시장을 전망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부산도 이제는 가격이 대폭 떨어질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 부산은 그래도 제2의 도시이고 이렇게 바다와 산, 강을 끼고 있고 일부 경제력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두 분들의 이야기가 팽팽하게 지금 현재 맞서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분명히 올라가는 지역은 적게나마 계속 올라갈 것이고 떨어지는 지역은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 전망을 올라간다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세 가지 현상 아주 극소수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대부분 지역은 현 상태 유지 그리고 일부 지역은 가격이 오히려 크게 떨어지는 이런 삼극화 현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파트 매매 가격 급등, 전세가 상승 등 부산의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